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역함수에 나와 있는 교과서 예시보다 선생님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어려운 예시가 아니라 우리 1대1 함수 배울 때 썼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보려고 합니다. 쌤이 캡처를 해놨는데요. 교과서 226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잠시 붙여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교과서 226쪽에 나와 있었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역함수는 여러분 느낌이 왔죠? 말 그대로 거꾸로 보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함수를 전부 다 화살표를 반대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림 1부터 보면요. 그림 1은 이번에는 정의역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y에서 a는 출발해서 1로 가고 b는 출발해서 2로 가고 d는 출발해서 3으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c는 출발조차 못했죠.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출발조차 못하면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림 1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거꾸로 보내는 함수 생각해 볼게요. 자, y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a는 출발하면 3으로 가고 b는 출발하면 1로 가고 c는 출발하면 2로 가요. 자, 이렇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한 번씩 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죠. 아, 그림이는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3도 한번 볼게요. 그림 3은 y가 정의역이라고 했을 때 b는 1로 가는데 c는 심지어 2번을 썼어요. 자, 화살표 2개 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다가 a도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3에 해당하는 것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항을 하나만 단디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도 안 돼요. 이렇게 남는 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교과서에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일단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새로 존재한다고 했죠.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가 y인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존재하고요. 이것을 정의역을 y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역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일단 기호는 이렇게 써요.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 있지만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f 인버스 역함수라는 뜻이에요. f 인버스라고 읽고요. 이 f 인버스라는 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이게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원래 f라는 함수가 x를 fx로 보내는 함수였다면 f의 인버스는 fx를 다시 x로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태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인버스가 존재하면 요거 f 역함수는 지금 2가 a로 갔었죠? 그럼 역함수에 태워 보내면 a는 2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이 b로 갔었죠? 그럼 역함수에 태워보내면 b는 3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이 c로 갔었는데 역함수에 태워보내면 c가 1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태워보낸다는 건 다시 자기 자신 쪽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 x가 y로 가는 함수에 역함수 f 인버스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면 이때 x라는 원소는 집합 x의 원소, y라는 원소는 집합 y의 원소이고요. y는 fx일 때 x는 f 인버스 y라는 게 성립해요. 자,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x를 넣었을 때 fx가 됐다면 fx를 넣으면 x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관계가 성립한다. 요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 x라는 원소를 f에 먼저 태워 보내고 합성을 합니다.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 f 인버스에 fx를 태워 보내는 거죠. 네, fx가 뭐였어요? y였죠.
자, y 태워 보내면 x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f 인버스 y는 x가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장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x를 집어넣고 자기 함수랑 역함수랑 한 번씩 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됐죠? 거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인버스에 넣고 싶으면 이거의 정의역인 y를 넣어야겠죠? 자, y를 먼저 한번 태워 보냈어요. 그럼 f 인버스 y는 x니까 여기가 x가 됐고요. 자, fx는 y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함수 한 번 하고 자기 함수 한 번 하고 나면 y는 다시 y로 돌아와요. 지금 x는 x로 보내고 y는 y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쵸,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f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상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추가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역함수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y는 fx를 만족하면 x는 인버스에 태워보내면, 그러니까 y를 인버스 함수의 역함수에 태워보내면 x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x는 x로 보내고 y는 y로 보내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다른 문제는 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정의역의 원소를 x, 치역의 원소를 y로 나타내기 때문에 y는 fx의 역함수는 원래 x는 f 인버스 y라고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함수는 항상 y는 꼴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라서 x와 y를 서로 바꿔서 y는 f 인버스 x와 같이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은 지금 함수 y는 3x-1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일단 x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x에 대해 정리하기. 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 y는 3x-1이었죠? 그럼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면 3x는 y 플러스 1이에요. 그럼 x는 으로 바꾸면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x와 y를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y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데 바로 이 함수가 주어진 이 함수의 역함수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xy 바꾼 다음에 y는 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y 먼저 바꿔도 되고 아니면 x에 대해서 정리하고 바꿔도 되고 이 순서 1번, 2번은 크게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x랑 y랑 바꾸고 나서 y는 꼴로 정리를 하시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여기 정리돼 있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기 일반적으로 두 함수 f, 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죠. 이 부분만 우리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x라는 녀석을 f라는 함수에 태워 보내서 y가 됐었다고 해볼게요. 됐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y는 fx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을 다시 역함수에 태워 보내면 x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다시 말하면 f의 인버스에 y를 넣으면 다시 x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요런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역함수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녀석인데 우리 원래 역함수는 서로 대응관계를 반대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보내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가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엔 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x라는 집합에서 출발해서 함수 f를 거쳐서 y를 갖다가 함수 g를 거쳐서 z로 가는 요런 함수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가는 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우리는 이 합성 함수를 g
도트 F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세요? 네, 여기다가 X라는 원소를 넣을 건데 그 X에 넣는 거 가까운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F를 요 뒤에다가 쓴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전체를 역함수를 지금부터 보내보고 싶은 겁니다. 자, G 도트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즉,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G 도트 F의 전체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순서상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여기 G부터 거꾸로 태워보내야 되죠. 그래서 G 역함수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의 순서가 G가 먼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의 순서가 G가 먼저 되게 하려면 자, 그래서 G를 먼저 태워보내고 F의 역함수를 태워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태워보낸 어떤 원소가 하나 있을 건데요. 그게 뭐 Z라고 해볼게요. 그 Z라는 원소가 하나 있을 건데 이 Z랑 먼저 만나는 게 G 인버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태워보낸 걸 다시 F 인버스에 태워보내야 제대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G랑 F랑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F 서클 G의 인버스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